현대체험고수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거래일이죠. 결코 쉽지 않았던 2019년도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2020년도에는 보다 좋은 수익률을 올리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이라서 시장이 약간 특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을 현재 전반적인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장 특징을 좀 점검을 해보면서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윤곽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만간에 빠르면 1년 내에 늦어도 2년 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는 거죠. 한 10만원 정도는 넉넉히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로 본 삼성전자의 10만원 그런 논리를 제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약간 특수성이 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본토에 있는 외국인들인데요. 그 외국인들은 현재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입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런 것과 관련된 수급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내 내국인, 특히 기관들입니다. 배당락 이후에 납폐일까지, 올해 이제 폐장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좀 시장을 관망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현재 10시 50분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서 시장에 대응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코스피 시장에서는 480억 원 순매도로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만 약간 순매수하는 정도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로 뭐 휴가 가지 않은 외국인들이겠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그런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선물 쪽은 지난 주 말까지 3주 동안 외국인들이 6만 8천 계약이나 어마어마하게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물량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건데, 이 점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년 초 1월 달에도 선물 쪽은 외국인들이 순매도할 가능성이 크고, 오늘 정도가 아니라 보다 강하게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기관들의 순매수인데요.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것에 대부분을 기관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 초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선물과 현물을 치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데미지는 크지 않을 뿐더러 그 선물 매도조차 기관들이 받아주는, 또 환매수하는 그런 상황에 전개됨에 따라 전반적인 힘이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대신 외국인들이 선물 대신 현물,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상황이 연초부터 바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매수의 주 대상은 지난 12월 달부터 그래 왔듯이 삼성전자가 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관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난 내년 초부터는 다시 본토 거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선물 쪽은 매도한다 하더라도 현물 쪽은 강력히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가 견인되고 그 견인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된다. 이런 논리가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에 동참하려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대부분 인덱스 펀드, 지수 추정 펀드 쪽에 우선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주체가 기관인데요.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많지는 않지만 순매수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의 일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는 역시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를 순매수하는 모습, 아마 코스닥도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른바 그렇게 돼서 제뉴어리 이펙트, 즉 1월 효과가 실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또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타나는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연말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나타난 모습일 가능성, 그와 관련된 판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점으로 우선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현재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검토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특히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12월 6일부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던 그 이후에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일반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4조 5천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9,600억 원이나 순매도를 했던 그 주체가 바로 현재 개인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순매수, 코스닥에서 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못하고 있군요. 어쨌든 분위기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와 연관돼서 시장의 판도를 들여다보면 이런 특징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바이오주가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바이오주들입니다. 그동안 못 움직였던 바이오주. 예를 들어서 HLB, 헬릭스미스, 또 티움바이오, 알테오젠, 메지온, ABL바이오, 젠백스 같은 아주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아무리 그들 종목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도 호감 매수하지만 일반 개인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아주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중심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성, 동반 상승을 하는데, 하지만 뜨거운 열기가 있는 정도로까지 현재 아주 탄력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이 과열권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일종의 연말을 맞이해서 현재 IT 대형주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꾸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초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시장이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응하고 있다 정도. 추세성은 좀 떨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 물론 종목마다 약간씩 다를 겁니다. 그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현재 밀고 있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일진모티리얼스나 또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나 또는 에코프로입니다. 또 이런 종목들, 또 일진 머티리얼스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바닥권에서 꽤 의미 있는 그런 연성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순환적으로 볼 때 이들 차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또 2차전지라고 하는 그 시장 자체가 그 전망이 매우 밝죠. 또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해서 2021년도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적 폐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2차전지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한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시장도 커지겠지만 중국 모멘텀 때문에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은 내년 아마도 상반기나 또 늦으면 하반기까지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력이 나오는 것은 역시 순환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2차 전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난 후에 곧이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좀 작은 종목들이 따라가면서
현재 앞선 종목들을 능가하는 그런 탄력이 나오는 곳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고 대형주들은 좀 밋밋한데 좀 이들 2차전지 소재나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등으로 봤을 때에는 펀더멘탈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닌 시장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물론 그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양봉이 2개, 3개 나온 그 상태의 고점에서 도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좋긴 좋으나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고 타이밍도 조절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들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수위를 낮춰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이 뜨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시장 상황상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망을 하고 있고 또 연말이고 그동안 이들 종목이 못 올라갔고 또 순환적인 차원에서 이들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그러한 반등의 개념으로 시장의 공백을 메꾸는 개념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IT가 뜨고요. 내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에서는 바이오나 또는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순환적으로 움직인다. 그 중에 하나가 2차전이다. 이런 식으로 도식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맞든 틀리든 어쨌든 이런 도식을 어느 정도 상정해 놓고 보는 것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펀더멘탈 판단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조정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죠. 추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펀더멘탈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0만원 정도까지는 너끈히 올라간다 하는 건데요. 우선 과거의 실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및 2019년도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53조 6천억,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9천억, 어마어마하죠. 금년 예상 실적, 아직 실적이 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약 한 28조 원 정도로서 작년과 재작년 실적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을 정도의 저조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은 2017년도에 6,000원, 2018년도에 6,461억 원, 금년도에는 그 반토막 정도 수준인 3,3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BPS는 28,000원, 35,000원, 그리고 금년이 37,200원 정도. 금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의 PER은 약 한 17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BPS는 현재 거의 1.9배, 1.5배 정도 납니다. 1.5배 정도 되겠네요. 1.5배. 결코 밸류가 낮지가 않죠. 그런데 이 밸류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도저히 10만원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는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삼성전자를 볼 때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또는 3년 후까지 우리가 2022년까지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요. 전제가 물론 필요합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건 상당히 유력하죠. 아무리 늦어도 내년 2020년도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업황이 회복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후년 2021년, 앞으로 1년 후가 되겠습니다. 2021년 내지 2022년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2017년도, 2018년도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슈퍼사이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건데 상당히 유력합니다.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개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요는 순차적으로 또 어느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우상향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재고 순환 사이클, 재고가 현재 지금 최근 한 1년 동안에 워낙 어려운 나머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 순환 사이클만으로도
충분히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낸드나 비메모리 반도체도 많아요. AP도 있고 또 이미지 센서도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요. 또 통신 칩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또 파운드리 부분, 파운드리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거의 20%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 기여도입니다. 그간에 이 부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의 반도체 디램에서만 실적이 좋아서 2017년도, 2018년도 그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거였었거든요. 2018년대 58.9조 중에 거의 8, 90%가 반도체 디램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낸드나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의 기여도가 증가해서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의 3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부분, 요새 또 갤럭시 10, 갤럭시 S11 및 노트도 괜찮고요. 또 폴드가 나왔잖아요. 폴드폰.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분기당 영업이익이 2조 원 내지 2조 5천밖에 안 됐던 그런 상태에서 분기당 영업이익이 휴대폰 쪽에서 3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3조 5천 내지 4조. 최대 나왔을 때 5조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3조 이상은 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 외에 뭐 퀀텀 TV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연간 1조 이상 연간이 아니라 분기당 1조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연간 개념으로 봤을 때 보통 10조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간 최소 15조, 적당하게는 20조 원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1년 후 내지 2년 후 정도 되면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2020년도 내년이죠. 2021년도, 2022년도 영업이익 전망은 이렇게 상정해 볼 수가 있어요. 내년도 정도에서는 30조 원 정도, 최하 30조입니다. 30조 원 내지 35조까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021년도부터 슈퍼사이클이에요. 60조 원인데 이게 2018년 작년도에 58조였으니까 60조는 결코 무리한 게 아니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보다 좋아져서 70조 원 내지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하 70조 원까지만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순이익은 영업이익의 약 73, 4% 정도 됩니다. 23조 44조 원, 51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은 2020년도 금년은 3,300원이지만 내년도에는 3,800원 내지 4,000원, 2021년도에는 7,400원, 2022년도에는 8,500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일단 최하 8,500원 된다라고 상정하고요. BPS 주당 순자산가치입니다. 2020년도에 39,000원, 그리고 내년 2021년도에는 45,000원, 2022년도에는 최하 48,000원 내지 5만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본 거거든요. 어쨌든 최하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적정 주가를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적정 PER은 사실은 상당히 박하게 적정 PER이 도출이 됐었죠. 10배 이하였었거든요. 7배에서 10배를 적용시켜 왔던 것이 최근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실적의 변동성, 실적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너무 편차가 큽니다. 그것에 대한 단점이 최근에 다른 사업 분야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완화가 됐죠. 특히 반도체 실적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거의 회속 순항 중에 있다는 것도 그 산업적 배경에 되는 데다가 또 현재 반도체 D램은 반도체 메이커 3사가 현재 담합할 소지가 상당히 크죠. 공급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생산을 통제함에 따라서 가격을 일정 수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그 이상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된다 했을 때 반도체 실적 변동성은 드라마틱하게 상당히 축소될 소지가, 그것도 구조적으로 축소될 소지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램에 너무 의존했던 것에서 탈피를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또 기타 다른 부분, 다른 사업, 휴대폰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의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좋아짐에 따라서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그리고 전체 외형, 실적 외형도 상당히 좋아지죠. 그리고 성장 동력이 하나씩 둘씩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또 전장 사업 부분, 기타 등등.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많은 단점들이 또 해소되고 또는 현재 완화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적용됐던 10배 이하의 적정 PER을 더 높여야 되죠. 또 현재 애플이나 기타 다른 미국의 IT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PER이 20배 내지 심지어는 50배씩 된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그보다 훨씬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도 PER이 20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온전히 다 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적정 PER을 12배 내지 20배, 지금 당장 17배니까, 지금 당장 17배니까 지금 12배 내지 20배 보는 게 결코 무리한 PER이 아닙니다. 해서 그 중에서도 12배만 적용을 해봐요. 가장 낮은 수치 12배. 지금 현재 PER보다 낮아요. 그 12배를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2022년도입니다. 꽤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8,500원 받죠. 8,500원 곱하기 12 하면 10만원 나오죠. 10만원 나오면 차오르는 거죠. 만약에 20배를 적용시킨다면 20만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20만원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면 횟수로 3년이지만 사실상 2년입니다. 2년 후에 그리고 또 주가는 한 1년 정도 선반영된단 말이죠. 그러면 빠르면 내년에도 당장 10만원이 되고 내후년도 되면 잘하면 2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다. 그런 환경이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또 삼성 자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만 해도 거의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만 봐도 아주 튼튼한 삼성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도에도 현재 좋은 수익률을 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내년도에도 거의 틀림없이 삼성전자가 전체 장사를 이끌어가고 삼성전자 그 자체의 주가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상당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지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